그 월급에 잠이 와? 네, 안녕하십니까. 그 월급에 또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형 꼰대 네. 김광주입니다. 야, 미래형 꼰대 우리가 한번 해봐도 이야기해봐도 너무 멋지죠, 그죠? 네, 미래형 꼰대. 네. 일단 노래 한 개 만들어 드릴게요. 어. 미래소년 꼰대. 좋네. 미래소년 꼰대 영원한 소년. 네. 네. 저는 몰랐고요, 그러면. 뭉치 우리들의 뭉치 이렇게 뭉치면 산다. 뭉치면 산다. 네, 좋네. 밤 저희가 그 방송 전에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저희 방송하는 데가 창문을 닫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에어컨도 안 나오고 그죠. 머리가 아파요. 해는 들어오고. 질 좋은 방송을 네.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닫고 이게 거의 질식 상태에서 네. 방송을 오래 하다 보면 거의 네. 질식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방송을 하면 한 두세 개씩을 방송을 하는데 머리가 아프네요. 배도 고프고. 네. 정치자분들이 조금 혹시 네. 목소리가 조금 힘이 없어진다 하면 저 친구들이 지금 질식 당하고 있구나. 네. 예, 이렇게 아니면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 더듬든지 앞뒤가 맞으면 질식 상태구나. 질식 네. 상태구나. 네. 자, 그렇더라도 머니소리 TV 질식 상태에서도 공정한 말만 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 오늘은 누구에게나 재무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제목 보면 누구에게나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재무 설계를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멋지네. 멋지다. 네. 재무설계 필요성. 네. 무슨 내용이냐 볼게요. 일단은 글을 누가 썼죠? 은행에 있었으면 은행 팀장님 쓰셨다. 자, 은행에 있었으면 이제 은행 범위 내에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 집 사람은 전화가 왔네 또. 이 시간 되면 전화 와요. 아까 뭐 용돈 이야기 때문에 전화 온 거 아이가? 우리가 그 지난 방송에 용돈을 했잖아요. 용돈. 아, 그래요? 그 용돈하고 지금 아마 뭉치 씨 부부 사이에 좀 갈등이 있는 모양인데요. 네. 그 갈등이 해결 안 돼가지고 지금 방송 중에도 네. 방송 중에도 경우 없이 네. 이게 전화가 함부로 막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자, 일단 그것을 좀 무시하고 가는 방송. 일단은 무슨 내용이냐 보죠. 재무설계안에 재테크 있다. 자, 이거 뭐 어디 카피야 이거? 어디 카피야? 내 안에 너 있다. 그죠? 그래 어려서 많이 본 것 같더니 그 말이구나. 내 안에 너 있다. 예, 자, 재무설계안에 재테크. 어쨌든 뭐 말은 맞는 것 같아. 맞네. 그죠? 맞네. 말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재테크랑 재무설계라는 용어에 대해서 많이 혼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꼰대 씨가 한번 정의를 해주시죠. 재테크와 재무설계 뭐가 틀립니까? 우리가 그 집을 지을 때 네. 설계를 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재무 설계는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설계. 재테크는 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사. 예, 그죠? 예. 다시 잘 안 와닿는데요? 그런가요? 어렵다. 그렇죠. 재무 설계는 우리가 설계 도면을 뜻하는 거고, 네. 재테크는 설계 도면을 공사를 할 때 이제 기둥을 세우고, 기둥 세우고, 또 그다음에 시멘트를 들이붓고 그렇지. 하는 그런 것들. 스킬이 필요한, 실행. 계획과 재무 설계가 계획이라면 재테크는 실행 측면으로 좀 보면 좀. 근데 그 실행이 여기 보면 재무 설계안에 재테크 있다 하듯이 그러한 재테크 즉 실행이 먼저 앞서서 재무 설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보통 이제 그 전에는 우리는 이제 재무 이렇게 설계 계획 없이 그냥 저질렀잖아요. 그게 계획 없이 저지르는 것을 그냥 안 되는 거죠, 재테크. 그렇죠. 여기서 또 이제 설계 도면을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서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근데 건축 설계라는 게 예를 들면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제외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전원주택을 짓는다. 나만의 단독 주택을 짓는다. 이럴 경우에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가 해가 어떻게 들고 견적이 비용이 얼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유능한 설계사라면 이런 걸 물어봐요. 당신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싶습니까? 당신의 생각하시는 집의 형태 방향성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녹아나서 설계도에 반영이 된다 이거죠. 디자인이라든지. 즉
비재무적인 부분이 포함되냐 안 되냐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즉 재무설계라는 거는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네, 이 정도로 정의를 내리면 되지 않을까. 근데 요즘은 유능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유능하지 않아도 네. 그 유능한 재무설계사가 아니라도 네.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왜냐하면 책에 그렇게 다 써놨거든. 근데 하라고. 은행에서 그렇게 안 해요. 창구 갔는데 당신 고객 오셨습니까? 예, 1억으로 투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고객님. 왜냐면 거기는 바쁘거든. 당신의 그러면 목표가 뭡니까?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을 가지고 뭘 하시렵니까? 안 물어보잖아요. 거기는 바쁘거든. 네, 바쁘죠. 거기는 바쁘고 뭐 전화가 계속 오고 또 저희도 또 뭐 마감도 해야 되고 바빠요. 거기는. 제가 그 사례가 있어요. 제 친구가 자기는 이제 자격증 땄어. 이제 재무설계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 자격증 딴 거예요. 그 자격증을 따고 내가 손님들한테 재무설계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열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고객분한테 실제로 했대요. 예. 그래서 그 사람 30분 동안 짧게나마 30분 동안 잡고 고객님에 대한 생각의 목표,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설계를 해준 거죠. 보통 30분도 택도 없지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바로 팀장님한테 뒤통수 맞고 예. 시발서 썼다면 시발서 왜 그러냐고 장난하냐고 지금 뒤에 사람들 기다리는 거 안 보냐고.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그러면서 참, 저는 참고로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참 이게 현실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전문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 전문가를 보는 기준이 진짜 조언자냐, 그렇죠. 그리고 판매인이냐를 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금융기관에 들어가면 전부 판매인이라고,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구조적인 현실이. 그죠? 조언을 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죠, 현실 자체가. 그렇죠. 네. 그죠? 대기표 받고 기다리는 손님도 있고, 그죠? 예, 하니까. 네, 그래서 재무설계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즉 비재무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늘 이제 비재무적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진짜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네네. 고객들의 어떤 소비 흐름 통제, 관리, 이런 것들이 그렇죠. 진짜 어떤 통장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보다 내가 이제 소비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소비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소비가 아니고라도 그렇죠. 소비가 아니고라도 내가 제 삶의 재미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를 들면 비재무적인 요소들이죠. 너무 멋진 말을 했나요? 네. 뭐 하면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 뭉치 씨가 그냥 방송이 그냥 멈춥니다 우리가. 네. 그죠? 머리가 아파 지금. 머리. 자 어쨌든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인데 그죠? 여기서 보면 이제 안정성에 기초한 투자 설계. 은행이니까 안정이지. 은행이니까 네. 제목부터 안정이야. 그죠? 은행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자금 활용 용도, 안정성, 수익성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설계는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했었고 재무설계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죠. 우선은 큰 틀에 대해서 네. 틀은 게 큰 우리가 나무 숲 이야기하는데 재무설계는 진짜 숲이잖아요. 숲. 그렇죠. 숲을 보는 능력 그 과정이 바로 재무설계다. 네. 그 속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재테크다. 즉 그죠? 재무설계를 한다는 거는 먼저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다. 내가 은퇴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 거다. 나는 자녀들한테 어떤 것들을 해주고 싶다. 나는 어떤 형태의 집을 소유를 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싶다. 라든지 그런 꿈들을 이제 나이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네. 재무설계 이꼴은 보험설계예요. 네. 이게 재무설계 이꼴은 보험설계로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재무설계 한다 이러면 보험팔로 오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안타까우고 있는데 맞아. 참고로 우리가 이제 자랑은 아니지만 재무설계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우리 회사 그죠 한국재무설계 네. 이러면서 처음으로 시중에 세상에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대중화시켰는데 그때마다 한 10여 년 전에 그죠? 네. 10여 년 전에는 굉장히 신선해서 이게 시장에서도 야 이게 뭐냐 이렇게 진짜 패러다임이 바뀌어 내렸는데 그 어디부터 그냥 보험회사에도 은행에서도 정권에서도 재무설계 소위 말하면 재무설계를 그냥 다
다 갖다 때려 붙여버리니까 이제는 그냥 재무설계하면 보험설계, 보험가입을 온다. 보험설계가 그렇죠. 똑같아진 거죠. 안타깝다. 안타까운 거죠. 그런 오해들이 장안에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네. 아까 누구에게나 재무설계가 필요하다를 진짜 그러나 누구에게나 재무설계를 받으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네. 판매인한테는 재무설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요거는 그냥 판매 설계만 받는 거지.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재무설계는 진짜 재무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환경.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로직으로 넣으시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 목표라든지 비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 없이 은퇴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얼마 정도 내가 원하시죠? 오케이. 300만 원을 원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현재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금을 얼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게 재무설계인 것처럼 하시죠. 금융기관에서. 그리고 고객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가요. 이건 재무설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꼰대식 말한 것처럼 상품을 팔기 위해서 재무설계를 도용하는 기법 중에 하는 게 있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진실한 재무설계라는 거는 로드맵이 로드맵. 그렇죠. 인생의 로드맵. 그리고 꼰대식 항상 얘기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포커싱이 더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재무설계와 재테크를 우리가 시간상으로 구분해 보면 재무설계는 곧 이제 우리가 비재무적인 인생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년이 이제 롱타임이죠. 그렇죠. 롱타임이고 재테크는 단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단기적일. 그래서 재무설계가 롱타임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그걸 그대로 실제로 적용해 보면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아주 인생을 마라톤 이상의 소위 말하는 울트라 울트라 마라톤을 네. 설계하는 것이 재무설계면 그 속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소위 재테크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비용이 적고 그죠? 가능하면 비용이 적고 또 가능하면 내가 오랫동안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부담이 없는 나에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나무들이 심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에서 네. 재무설계가 이제 제대로 장착이 돼야 네,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장착된 상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뭐냐면 이게 자산 관리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자산 관리예요. 그래서 이게 재무설계가 없이 바로 재테크, 설령 또 재무설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포장 비스무리하고 바로 어떤 재테크 또 이제 그 금융기관을 통한 어떤 판매 이렇게 만나다 보면 분명히 재무설계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특징이 그 결과적인 특징이 뭐냐면 주로 이제 뭘 보험을 가입해도 조금 뭐 비싼 그 결론적으로 그렇죠. 뭐 보험료 부담스러울 정도 그래야 된다든지 또 무슨 이렇게 장기 상품들을 가입해도 뭐 조금 이게 터무니없이 뭐 이렇게 어떤 비용이 비싼 거죠. 나에게 당연히 자꾸 이제 의지를 주는 거죠. 야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푸시하는 그런 경우 많고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맞아요.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수익을 내고 모으는 목적이 뭡니까? 뭐 행복해지려고 편하게 그렇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려고 그게 포인트인데 그에 대한 생각도 안 해보시고 야 이 돈을 뭐 하지? 투자해본다. 벌면 뭐 할 건데? 그런다고 뭐 자산에 그렇지. 넣나?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사람들이 내가 제일 답답해요. 한 1억 있어. 예를 들면 1억 예를 드는 거예요. 1억 있어. 어디 투자하면 돼요? 뭐가 좋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갖다가 중요한 거는 잘쓸 건데. 예, 맞죠. 이 돈 가지고 뭐 할 건데, 그리고 이 돈이 니한테 차지하는 의미가 뭔데, 그리고 전체 자산에 이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될 거고, 그럼 이 사람에 대한 뭐 가족 관계, 모든 것들 다 고려해야지만 종합적인 솔루션이 나오는데, 그것도 없이,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예를 들면 했어. 수익이 나오면 뭐해? 세금 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전혀 그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 상태에서는 설계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자산 관리도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네. 대부분 이게 재무 설계를 제대로 하면요 상당히 편안해요. 네.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편해져야 돼요. 그렇죠. 이게 내가 편하다. 마치 내한테 맞는 옷을 맞춤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죠. 내한테 편안해야 되고 내가 왜 진작 이것을 하지 않았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부분 이게 재무 설계를 비스무리 포장해가지고 실제로 재테크를 안내하는 경우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힘들어요. 이게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지금 힘들지 않자고 나중에 힘들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거거든. 이게 여기에 싹 넘어가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모으고 하는 이야기는 아까 우리 뭉치 씨도 이야기했고 행복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 내가 불편한 것도 한두 달이지. 불편한 것도 한두 달이지. 이 불편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이 불편함을 1년, 2년, 5년, 10년을 지속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없어. 그죠? 물론 이제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다 중간에 다 그렇죠.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될 거예요. 반성하는 게 맞는 게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초기에 제가 금융권에 들어왔을 때도 저도 지나가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입사 초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예, 시킨 들어야 되니까. 임상 경험이 적었으니까. 예, 그러면 뭐 하라는 대로 하는 거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게 돌이켜 보면 되게 좀 무모한 행동이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는 거죠. 임상 경험이 그만큼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걸 깨우치고 그래 안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걸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고객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네. 어느 날 갑자기 전문가라고 명함을 다 가지고 오시는 분들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동시에 근데 그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요. 네. 그분들이라 하더라도 또 제대로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교육을 맞습니다. 잘 받고 주변에 이제 그런 경험자들의 조언을 잘 받아가 그렇죠. 우리가 양육이 육성이라고 성장 뭐죠? 헷갈린다. 그런 것들이 잘 돼가지고 그런 그렇죠. 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재무 설계를 편안하게 해요. 편안하게 하고 그것을 부담스럽지 않는 월 어떤 투자, 월 불이익 이런 것들도 아주 편안하게 잘 가져가지고 이게 편해야 돼요. 맞습니다. 명의 아주 유명한 의사가 그냥 되는 건 아니죠. 꼰대처럼 인턴 기간 다 거치고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명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인턴들 보고 우리가 그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인턴이면서 전문가라고 오시는 분들이 경계를 하자 이거죠. 물론 이제 인턴들도 그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제약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제가 초기에도 그랬던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워낙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네. 보통 이제 우리 후배들도 우리 동료 이제 후배들 네. 업계 이런 분들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멘토링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이제 멘토링을 잘해야 돼요. 멘토링을 잘해서 그렇죠. 그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이더라도 사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이런 어떤 멘토링을 잘 받으면 그렇죠. 우리의 임상 경험을 그대로 전수받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지. 그런 분들하고 또 만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주변에 설령 네. 일을 처음 시작했을지라도 그분이 멘토링을 잘 받는 환경 속에서 일을 시작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다면 만약에 맞습니다. 참 그런 분들도 행운이죠. 그 고객분들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조금 정리해 보면 재무 설계가 결과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실용에 많은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재무 설계가 참 중요하고 필요한 건데 이게 그냥 판매 위주의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현상들이 생기면서 재무 설계 이꼬르 그냥 보험 설계로 동의화돼 있는. 아니면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는 받는 그렇죠. 것처럼. 네. 돈 많은 사람들이나 재무 설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선입견은 많이 깨졌죠, 그죠? 그렇죠. 예, 깨졌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돈 많은 사람들은 재무설계 안 받아요. 그럼요. 알아서 잘해요, 다들. 가만히 둬도 돈이 쏙쏙쏙. 오히려 없으신 분들이 받는 게 더 유리하긴 유리합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특히 편견이에요, 이제 편견. 특히 이제 소득을 처음 얻기 시작한다든가 네. 또 결혼을 이제 해서 진짜 이제 새 가정 새 출발을 하는 부부들 이런 부분들에 특히 필요하고 또 당장에 뭔가 모르게 돈은 많이 버는데 갑자기 계속 적자라든지 그렇죠. 앞날이 답답하다 이런 네. 분들도 어떻습니까? 아프면 병원에 얼른 가봐야죠. 그렇죠. 오히려 몸이 물론 이제 비교하지 말고요. 돈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자산이 없고 부족하고 좀 모아야 그러신 돼. 분들이 필요한- 훨씬 더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즉 아픈 사람들이 의사 손길이 더 필요하다 이거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네. 이분이 쓴 내용의 첫 번째 주제, 재무 설계안에 재테크 있다. 그죠? 예, 재무 설계안에 재테크. 그리고 누구에게나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 but 누구에게나 재무 설계를 받으면 위험하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 금융권에서 재무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입장이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네. 거월급의 참여. 네. 그죠? 예, 모이소를 TV 수고하셨습니다. 꼰대 김강주였습니다. 네, 뭉치 양승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